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임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인데요. 늦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캠퍼스의 풍경이 상당히 멋스럽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이곳입니다. 이 광주교대는요, 지난 1923년에 광주사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해서 지난 9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지역민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곳 광주교육대학교가 최근에 새로운 선장을 맞았습니다. 바로 신임 총장 이정선 총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광주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이 취임한 이정선 총장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임이 지난주에 있었죠. 네, 취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바쁘실 텐데, 취임 소감부터 저희가 듣고 가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서 막중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 환경 때문에 저희 광주교육대학교가 산적한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 대학의 총 역량을 집결해서 이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고로 가는 교사 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총장 선거 제도가 이번부터 바뀌었었나요? 예,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직선제 총장 제도를 해오다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직접 뽑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교직원들이. 교직원과 교수가 직접 뽑는 직선제를 해오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10개 교대 중에 첫 번째로 공모제로 전환을 해서 1호 공모제 총장으로 뽑혔습니다. 공모제 총장으로는 처음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쟁률도 셌을 것 같고 어땠나요? 그 총장 선거할 때 분위기가? 후보자는 3명이었고요. 그러나 외부에서 1분, 그리고 교내 출신 2분, 모두가 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비전을 갖고 있고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3대1의 경쟁률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보면 매우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이번에 총장이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나름 또 준비를 해왔고 또 이러한 저의 기대와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광주교대가 이제 올해로 89년, 내년에는 90주년 행사를 또 치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년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 해온 곳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초등교육의 산실로서 광주교대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광주교육대학교는 8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그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해왔고 3만 5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은 초등교육 각계에서 성공한 교육자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가장 선도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그 메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신임 그 취임사에서 밝히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배려를 통해서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대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대학 발전 계획서에 밝힌 대로 기본적인 목표는 구성원이 감동하는 대학, 그리고 다른 교대보다 앞서가는 대학, 이러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초등교원 양성기관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초등교원 양성에 가장 현장에 필요로 하는, 네. 아니 그 시대를 리드하는 초등교원 양성의 본질적인 임무에 충실하는 그러한 교육대학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학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상징적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집결시키겠다는 네. 것, 또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구성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이 함께 아이들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저는 소위 배려라고 하는 방식, 배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네. 실현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배려는 크게 3단계로 실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배려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소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찾는 단계. 네.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단계.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는 이러한 것들. 학생들에게 그 배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심어주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초등교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사들인가? 네. 많은 초등교사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교사, 네, 그렇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위 인지적인, 즉 머리로 하는 교사, 네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우리 초등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그러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구적, 인지적인 삶을 사는 교사보다는 소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열정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따뜻한 사람을 우리 현장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한 체험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사는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배려는 그러한 체험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로 체험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제6대 신임 총장이신 이정선 총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총장님 만나 뵙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곳 교직원과 학생들 또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 학생들이 특히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얘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계속 변해왔지만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기능 과목이 중시되고 있고 학생들은 그 기능 과목 때문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공교육의 그 산실로 나가야 될 예비교사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학점을 받으면 저희는 졸업을 하려면 그걸 그 똑같은 교수님한테 이수를 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과목에 약한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임용고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교육과정은 때로는 시대에 부응하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교대가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은 기초 기본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기능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컨대 음악 교육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가령 그 장고의 전문가, 예컨대 체육 교육에 있어서도 체육 교육의 기본 기초 교육을 필요로 하지 무용 선수를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학교 현장에서 과도하게 무용 선수를 원하거나 때로는 심지어는 컴퓨터 수리공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이 그러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혹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면 앞으로 우리 교대 교육과정은
기초 기본 교육을 하는데 충실하게 할 것이고 교과 내용학보다는 이 교과 교육학 이러한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일부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아서 그 졸업을 못하거나 좀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소위 저희는 그 광주 전남에 23개 학교하고 학점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임용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네. 기존의 교육학 시험에 있어서 교육학 과목이 네. C학점 이상이면 다 졸업장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부터는 B학점 평균을 받아야 졸업을 합니다. 네. 이러할 경우에 많은 학생이 재수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증가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2학년부터는 수업 지도안을 바로 써야 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1학년 때는 관련 수업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1학년 때는 현실적인 수업이 없어서 좀 교양 과목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2학년이 되면 수업 지도안을 바로 써야 되는데 1학년 때는 그런 수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2학년 때 그 부분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는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1학년 때는 소위 참관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실제 보는 일주일간의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실습이 없고 네. 3학년, 4학년 때 저희가 이제 도서벽지 실습과 실무 실습과 그리고 이제 수업 실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습 과정을 운영합니다. 2학년 때에는 수업 지도하는 해당 과목, 네. 예컨대 교육과정과 수업 이런 데에서 혹은 교과 교육학에 있어서 그 분야의 소위 수업 지도안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느 대학이나 1, 2학년 과정은 교양 과정이고 네. 인문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들은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과목을 1, 2학년에 넣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곳에서는 다 인문학이 말하자면 강좌를 강화해서 지혜와 지성을 도외할 수 있는 이러한 데 주력을 하고 네. 교대 교육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의 교육보다 1, 2학년 때 인문학적 소양을 더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기초 기능을 이라 다루는 교육과정은 3, 4학년 때 해도 네. 늦지 않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소위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인문학의 강화 때문에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러한 인문학을 강화하는 강좌를 더 1, 2학년 때 강화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제6대 신임 총장이신 이정선 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학생들과 또 교사의 질문을 받아봤는데 또 다른 새로운 총장께 바라는 점과 질문들을 화면으로 좀 더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입학제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시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과거에 전라남도 지역의 교사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에 만든 제도고 나름대로 효과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변해서 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지자체장 추천 전형.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입학을 시키면서 다시 졸업 후에 지자체에 나가서 이렇게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새 총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아마 우리 지역의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 중요한 아마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지자체 전남교육청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광주교대가 어떤 점들이 있을까? 태어난 곳이 도서벽지 내지는 농산어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는 그보다 더 억울할 데가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위 평등을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장애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네. 생각되어집니다. 도서벽지 교육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맡아서 이러한 도서벽지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를 어떻게 네.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교과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했던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에 호남지역 대표로 들어가서 소위 사택 현대화 사업에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거를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서벽지 지역을 많이 다녔고 도서벽지 학교가 어떠한 도움을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더 많이 오히려,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는 제가 기획처장 할 때 곡성에 있는 소위 농어촌 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네. 소위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도서벽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부족한 우리 전남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위해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교대는 그러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곡성문화센터를 통해서 네. 그러한 것들을 운영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번에 소위 광주의 지역성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남권에 독도까지 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독도 문화체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원이 있고 호남 유일의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남의 도서벽지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네.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용상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총장 취임하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구성원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서 많은 주문도 들어올 텐데 사실 교육대학교 총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대학교 총장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교대 총장의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학내 교수로서 이 총장에 선임된 그러한 말하자면 학자형 총장이 예,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학내 구성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섬김으로써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러한 학내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 소위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선임되어진 CEO형 네네. 이러한 총장들의 역량은 많은 부분 대외적인 교류 협력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는 일 그렇죠. 그리고 국제화하는 일 이러한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분석적으로 봐보면 저는 학자형의 총장이기 때문에 학문하는 데에는 잘할 수 있지만 네. CEO형의 총장으로서는 조금의 네. 역량이 더 길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대이지만 교대이기 때문에 교대의 특성화 때문에 학자형이 6이라면 네. CEO형은 4 정도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네. 굳이 예.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족한 이 CEO형의 4를 더 많이 갖추도록 네. 애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도 총장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는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교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만큼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생애 발달 과정을 보면 인지적인 발달, 네. 즉 지능의 발달, 또 정서적인 성격의 발달, 네. 그리고 또 사회성을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의 발달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네.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고착화되어진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누가 롤 모델이 되는가. 따라서 이게 매우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가령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타자가 누구인가. 네. 보면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유치원도 있긴 하나,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네. 이것은 개인의 성패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떠한 그 발전, 그리고 그 공공선의 실현, 그리고 사회의 어떤 해악, 네. 이러한 문제까지도 다 초등학교 때에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나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이것보다는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 네. 초등교육이 잘 되면 중등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중등교육이 잘 되면 고등교육이 잘 될 수 있고, 고등교육이 잘 되면 역으로 우리 사회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등교육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초등교사들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성패를,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기관이다. 이렇게 교대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광주교대는 그러한 일을 90여 년 동안 해왔고, 네. 지금보다 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모든 사회가 교대에 투자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전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교육대학의 중요성이 이제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교육열이기 때문에, 특히 그 교육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초등학교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초등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 그만큼 초등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 시대의 변화는 어떤가, 그런 질문도 좀 해보게 되나요? 오늘날 그 고등교육은 지식교육, 전문가 교육, 또 중등교육은 그러한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 네. 그런데 이제 초등교육은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 이러한 것들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이 초등교육입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서 예. 어떠한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예. 비대칭적으로 인지적인 발달, 즉 두뇌 발달, 즉 지식교육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들 하시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부 뜻있는 부모님들은 네.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래서 인성을 발달시키고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예. 장기를 신장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입시 구조와 네. 또 입시 구조와 맞물려 있는 그 사회의 직업 구조 자체가 네. 더 나은 지식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어떤 지적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하향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초등교육 때부터 소위 다른 아이들보다 선행학습을 더 해야 네. 더 나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그러한 상급학교에 진학이 개인의 어떤 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소위 이제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작동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쩌면 학부모들의 요구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다양한 경험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더 발휘할 때 성공의 루트 이러한 것들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그러한 요구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초등학교에서 추구해야 되는가, 네.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초등교육은 그러한 고민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한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은 교수 학습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 교육에 있어서 또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생활지도에 있어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 즉 지식의 독점 시대가 지났고 모든 지식이 개방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꼭 자기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까지 지식의 독점권을 주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네.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또 선생님이 그쪽에 전문 역량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부분은 오히려 지역사회 안에 더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오거나 그럼으로써 더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초등교육 그리고 공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대에서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해보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자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6대 신임 총장이신 이정선 총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교대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얘기, 이런 얘기들 쭉 나눠듣고 보니까, 과연 청년님께서는 어떤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네. 촌놈은 인생 2라운드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 왜요? 저는 촌사람이고, 네.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지금은 순천시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이 고향이시구나. 과거에 네. 승주군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16년 전에 네. 폐교가 된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시골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순박한 촌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크리스천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배려나 사랑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저는 인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녔을 때 만났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만영 박사님께서 그분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1호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의 지도 때문에 제가 맨손으로 또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이제 저는 지도교수가 일본계 미국인 시마하라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물론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논문의 글자 하나, 방점 하나하나까지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치밀함 그리고 꼼꼼함, 성실하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따라서 저는 대학 이후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그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지극히 힘들어하는 그래요? 그러한 평범한 아니 조금 부족한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더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람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난 1996년부터 이곳 광주 교대에 몸을 담게 되셨습니다. 벌써 햇수로 1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교수라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본 광주 교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광주 교대는 참 멋진 학교입니다. 왜 멋진가?
기본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행정의, 특히 교육행정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네.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야. 이러한 말하자면 인적 풀이 갖춰져 있는 학교도 많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직원과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네. 오늘 저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러한 사람들의 성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분들의 역량을 이제 하나로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앞에 나서서 끌고 가기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끼와 재능과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껏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학교 안에서 제가 네. 해야 할 일이고, 예. 교수가 아닌 총장으로서 네. 먼저 생각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장님이 되기 전에는 교수셨잖아요. 이 네, 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불리셨나요? 저는 우리 학교가 주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와.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이고 네. 또 연구고 예. 봉사인데요. 연구와 관련해서는 풍양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교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서 뽑는 네. 우수 교수상을 받았고요. 네. 또 봉사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사회와 그 유관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제일 잘했다고 해서 주는 네.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할 수 있는, 교수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어버이날 때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2008년인데요. 교수님들 중에 네. 자기 부모였으면 가장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예. 이렇게 써내게 했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 교수로 제가 뽑혔습니다. 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랑할 만하시네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벌써 학생들과 나하고 이런 세대차가 나는가? 네. 젊은 오빠 내지는 삼촌 정도로 네. 봐줄 줄 알았는데 벌써 아버지로 보다니 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 그래도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네. 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모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네. 너무나 너무나 기뻤고 그렇게 뽑힐 수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서까지 큰 지지를 받으면서 총장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여러 보직을 맡아오셨는데, 대외적으로 이 학내에서 한국교육인류학회장 같은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보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학문 분야로 놓고 보면 네. 제가 이제 주로 한 게 학술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쪽이었는데 학문적으로는 제가 교육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학교 문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풍토나 문화가 어떻게 바뀔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문화는 어떻고 또 그러한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는 이제 학술적인 접근이었고 실천적인 접근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소외됐고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사람들, 가령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리고 신빈곤 계층들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 교육 안전망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소외교육,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농어촌의 복식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복지사업, 이러한 쪽에 주로 제가 봉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관, 즉 광주시 교육청이
저를 추천해서 교과부 장관상을 받게 해줬는데요. 네. 그러한 것을 받게 된 것은 제가 10여 년 동안 교육복지 사업에 헌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지금도 제가 배웠던 또 은혜를 입었던 이러한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교육복지 사업에, 네. 교육복지 일에, 그리고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 음지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러한 학교와 사람들,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 언제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교육복지 관련된 강의를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가 아무리 강좌를 할지라도 네. 도움을 필요한 약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그대는 추수가 다 끝난 들판에 서 있는,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 저는 제 삶 자체가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한 데 가장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총장 취임하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구성원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서 많은 주문도 들어올 텐데, 사실 교육대학교 총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대학교 총장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교대 총장의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학내 교수로서 이 총장에 선임된 그러한 말하자면 학자형 총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학내 구성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섬김으로써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러한 학내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 소위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선임되어진 CEO형 이러한 총장들의 역량은 많은 부분 대외적인 교류 협력,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는 일, 그렇죠. 그리고 국제화하는 일, 이러한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분석적으로 봐보면 저는 학자형의 총장이기 때문에 학문하는 데에는 잘할 수 있지만 CEO형의 총장으로서는 조금의 역량이 더 길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대이지만 교대이기 때문에, 교대의 특성화 때문에 학자형이 6이라면 CEO형은 4 정도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굳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족한 이 C형의 4를 더 많이 갖추도록 애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기업들과 저희가 벌리는 예컨대 교직 인성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농어촌에 찾아가는 음악회, 아니면 위기아동에 의한 통합교육, 이러한 것들의 어떤 주제별로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하는 이러한 사업도 해볼 거고요. 자체적으로는 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체험활동,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자체의 어떤 수익 사업을 조금은 창출할 거고요. 학교 기업 통합교육 지원센터나 로봇 영재 발명교실이나 영재교육이나 그 이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상담센터 등등. 이러한 학교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윤을 내는 데가 연수, 그리고 대학원, 이런 데에서 알차게 운영함으로써 이 평생교육원까지 거기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과 학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재정을 보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갈수록 이 재정 분야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정원을 점점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줄이고 있습니다. 교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 이거를 갖다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 거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 그러면서도 학생들이나 구성원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살림하기가 쉽지 않는데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파이를 키우는 네. 이러한 일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취임과 함께 앞으로 또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 초등교육의 산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 교육이 과연 뭘지.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5가지를 실현하면 네.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다른 교대보다 앞서가는 차별화되어 있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기본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그러한 직업인으로서의 교사, 또 머리로서 사는 인지적인 삶을 사는 교사, 이러한 교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따뜻하고 열성적인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교사, 네. 이러한 교사를 올바로 길러내는 것, 그걸 위해서 교사다운 교사를 길러내는 것, 이게 다른 어떠한 교육기관보다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일 거라 생각하고, 이러한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다른 대학보다 앞서갈 거다. 이때 네. 선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대학보다 비교 우위에 서겠다. 다른 대학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광주교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으면 100년이 아니라 네.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선진 교육대학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네. 말씀 중간중간에 또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구성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글쎄요, 취임하자마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광주교대 구성원들에게 어떤 총장으로 앞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총장보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 관계를 했다는 총장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또 일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네. 저는 늘 편지 말미에 제 이름 쓰기 앞에 좋은 사람 이정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 좋은 총장으로 기억됐으면, 그리고 이러한 좋은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크리스천 휴머니티로, 그리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면서, 또 일에 있어서는 저의 역량을 최대한 10분 발휘하는 그러한 총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바람으로 그런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지역민과 함께 또 커가야 되는 것이 광주교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역민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어울림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네. 거였는데요. 인근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나 광주만의 어떤 특성, 이러한 것들이 교대교육과 초등교육과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어떠한 가교 역할을 교대가 할 수 있을 거다. 가령 광주는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도시의 브랜드, 이거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교육문화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구를 만들었고, 이 교육문화원을 통해서 광주의 여러 문화기구들, 가령 비엔날레나 아문단이나 아니면 그 아트 21이나 아니면 시청의 여러 곳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센터들, 우리 대학과 함께 해서 하나의 문화예술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러한 협의체가 우리 대학이 센터가 됨으로써 문화예술의 어울림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위기아이, 그러면 위기아동에 대한 어울림 공동체, 또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위 소외된 아이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그러면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네.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을 개방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학교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와서 우리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우리 이 캠퍼스가 지역 주민의 공원처럼 소위 에코 가든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음악이 있고 또 시가 나오고 낭만이 흐르는 그러면서도 이 안전한 이러한 캠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민간 업체를 끌어들여서 우리 조금 널려 있는 이러한 건물들을 다 재배치하고 랜드마크처럼 15층의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나머지 공간은 다 녹지로 그래서 다리를 놓고 시내를 놓고 조각공원을 만들고 이 공원을 만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지역에 그러한 문화의 공간, 이 녹지 공간, 지역 사람들이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초등교육, 특히 광주 교대에 대해서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대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대, 시민들 속에 있는 교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사람 이정선 총장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교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좋은 이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대로 육성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은 이곳 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에서 신임 6대 총장이신 이정선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그만큼 좋은 스승, 좋은 교사를 길러내기도 힘든 것이 바로 교육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선장을 맡는 광주교대가 지난 9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100년 시대를 활기찰 수 있게 또 그리고 화끈하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